2020년 기출문제풀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스포츠 일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부정적 일탈 사례로는 금지 약물 복용, 구타 및 폭력 등이 있다. 2번 부정적 일탈은 스포츠 규범 체계에 대한 과잉 동조 성향을 의미한다. 3번 긍정적 일탈 사례로는 오버트레이닝, 운동 중독 등이 있다. 4번 긍정적 일탈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한다. 여러분 스포츠 일탈은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내용도 이해하셔야만 이런 내용들을 실수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정답 뭘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즉 부정적 일탈은 스포츠 규범 체계에 대한 과잉 동조 성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긍정적 일탈이라는 것은 과잉 동조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한 참가 그리고 운동 중독, 오버 트레이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부정적 일탈 사례를 보면 뭐 금지 약물 복용, 구타 폭력 상당히 명확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잉 동조는 정상적 행동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긍정적 일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포츠 일탈의 상대론적 접근인데요. 예, 그림 이해하셔야 되죠. 자, 지금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2020년대까지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소동조와 과잉동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화면입니다. 그리고 과잉동조인 어떤 일탈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몰입규범, 인내규범, 9번 짓기 규범, 그리고 도전규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들, 절대론적 접근, 상대론적 접근, 그리고 일탈의 원인, 뭐 이런 관점들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스포츠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과 그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또 스포츠 일탈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이론에 관련된 거죠. 갈등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낙인 이론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갈등 이론, 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 등과 같은 일탈적 행위는 개인의 윤리적 문제이다. 2번 아노미 이론, 선수의 승리에 대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한다. 3번 차별 교제 이론, 팀 내 우수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해도 동료들은 복용하지 않는다. 4번 낙인 이론, 선수에게 부여된 악동, 풍운과 같은 이미지는 선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즉 아노미 이론 자체는 선수의 승리에 대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답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이론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즉 갈등 이론은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요. 차별 교제 이론 같은 경우도 동료들은 복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계없는 내용이고 낙인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총 몇 가지 이론이 있었죠? 그 이론들을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조 기능 이론, 일탈의 규범을 재확인함으로써 현존하는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벌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등 이론은 불평등, 모순적인 시스템, 변화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요. 차별 교제 이론은 환경적 요인을 통해 학습되는 것, 그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상호 통제 이론은 욕구가 내적, 외적 요소에 따라 통제되기 때문에 일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탈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를 찾는 것이 상호 통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문화 전달 이론, 지역에서 개성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은 상상, 상, 즉 상황에 따라서 대한 해석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회가 유지 발전된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낙인 이론이 있습니다. 즉 1차적 일탈에 의해서 좀 미약한 일탈에 의해서 그것이 지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2차적 일탈이 일어난다는 것이 낙인 이론이죠.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빨리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를 푸셔야 될 여러분들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아노미 이론이 있죠. 가장 중요한 이론이고 해마다 출제되고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어떤 이론이 아노미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즉 갈등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없어서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규범이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규범과 가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목표와 수단 얘기했고요.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그리고 도피형, 마지막으로 반항형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혁신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스포츠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조형, 그 다음에 혁신형. 제가 지금 넘어가지만 읽어보셔야 됩니다. 혁신형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려는 것. 여기 보면 불법 스카우트, 뇌물수수, 금지된 약물의 복용, 경기장 폭력 이런 것들이 일탈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례형,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공정한 것 같지만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런 선수들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형태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형이 있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피형은 기숙사를 도망간다든지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반항형, 접목형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 또는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 외에서는 요 실제적인 사례와 이것을 연결하는 연습들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기출문제 풀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1972년 제20회 미넨 올림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단 인질 사건이고요. 국가 간 갈등이 올림픽을 통해 표출된 테러 사건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자, 보기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금은 9월달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죠. 나머지 축구 전쟁,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IRA 연쇄 폭탄 테러 사건 이것도 뭔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위에 두 가지는 스포츠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복습을 한다 그러면 자, 1969년은 월드컵 예선 계기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100시간 축구 전쟁을 벌였고 72년 미넨 올림픽은 방금 말씀드린 검은 9월단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96년 같은 경우는 미 애틀랜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에릭 루돌프가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하는 연속 폭탄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영국 그랜드 내셔널 승마대회에서 연쇄 폭탄 테러로 6만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 영국 런던 올림픽 유치 2일째는 7.7 동시다발 테러 발생해서 56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미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폭탄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부상을 입었었죠. 그 당시에 TV에서 화면이 나왔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상류 계급의 스포츠 참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류 계급이죠. 1번 과시적 소비 성향의 스포츠를 선호한다. 2번 요트 승마와 같은 자연 친화적인 개인 스포츠를 선호한다. 3번 직접 참여보다는 TV 시청을 통한 관람 스포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다. 4번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소수 인원이 즐기는 스포츠 참여를 선호한다. 한국어 독해력 문제죠. 정답은 3번이죠.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를 선호하는 것이 바로 상류 계급의 스포츠 참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맞는 것들이고요. 즉 상류 계층은 직접 참여 스포츠와 경기장 방문 등의 직접 관람 비중이 중하류층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스포츠 계층, 사회 계층에 따른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유형인데 왼쪽은 중상류층, 오른쪽은 하류층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몇 번 반복했는데 눈으로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자 왼쪽부터 오른쪽 말씀드리면 불규칙적이고 규칙적이죠. 그리고 돈은 경제적 여유는 당연히 중상류층은 많고 하류층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스포츠는 중상류층은 참여 개인 종목이 많고 하류층은 관람 단체 종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기 축구를 나간다 이런 것들도 일하는 시간이 일정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소비 부분도 중상류층은 과시적, 위장성,
위장성이라는 게 마치 마스크를 쓴 것처럼 자신을 속이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많고 하루청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소비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화 과정은 자, 보기입니다. 이용대 선수의 경기 보도 증가는 대중들의 배드민턴 참가를 촉진한다. 자,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스포츠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체육 교과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다. 정답은 뭘까요? 1번 스포츠로의 사회화, 2번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3번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4번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이 네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쉽게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스포츠로의 사회화입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습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하고요. 이 네 가지가 있다.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그리고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이 네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 스포츠로의 사회화는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화 주관자나 사회화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는 말 그대로 스포츠를 통해서 개인이 어떻게 바뀌느냐거든요. 이것은 참가 형태나 여러 가지 영향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스포츠를 하다가 왜 그만두게 되느냐? 은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학업의 이동, 이게 관심의 이동, 학업, 군입대, 신규 취업 이런 것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로의 재사회화는 전 연령에 대해서 연령대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참가했다가 은퇴 후에 다시 스포츠로 참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영향 변인들도 많이 있죠. 환경, 취업, 정서, 역할, 사회와 인간관계 등이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은 좋은 놈을 찾는 거죠. 스포츠 참여를 통해 생애 주기에 적합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다음, 학교에서 스포츠 경험은 개인이 전생애에 걸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문제 속에 답이 있죠. 맞추라고 내주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면 1번 학업활동 촉진, 2번 학교 내 통합, 3번 평생체육과의 연계, 4번 정서순환.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3번이죠. 지문에 그러한 답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애 주기니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평생체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다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먼저 전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회 통합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이런 개념 자체를 이해하면 이것을 외우지 않으셔도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 선도 기능이 있죠. 이것도 하나씩 이렇게 체육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 전환, 평생 체육과의 연계, 지금 나와 있는 지문이죠. 그리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캐년의 스포츠 참가 유형은, 자, 밑에 지문보다 밑에 보기를 한번 보시면, 위에 이제 지문보다 밑에 보기를 보시면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조직적 나와 있죠. 이게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시면 금방 풀 수 있겠죠. 자, 지문 보겠습니다. 스포츠 상황 내에서 다양한 지위와 규범을 이행함으로써 스포츠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형태,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 감독, 심판, 해설자로 활동한다. 뭘까요? 정답은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참가 중에 뭘까요? 정답은 행동적 참가이죠. 즉 행동이라는 거 말고 직접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인지적은 지적 참가죠. 뭐 정보를 모은다든지 그런 것이고요. 정의적은 뭡니까? 감정적인 부분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 얘기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일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동이라는 건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인지적은 지적인 참여, 정보적인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정의적은 감정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실질적 참여, 뭐 이런 것들, 활동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복습을 안 해도 되는데요. 여기 행동적 참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인지적 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적 참가도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적 참가 중 2차적 스포츠 참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스포츠 생산자 입장에서 직접 생산자, 간접 생산자가 무엇인지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도 직접 소비자와 간접 소비자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해마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